예, 자 오늘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게 양이 많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하여튼 자 오늘은 이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에 대해서 이거를 꼭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이와 같은 것과 깊이 연관이 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뭐 40대 중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앞선 연배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학교에서 특히 이런 그 반공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마 대학에 올라가면 그 대다수의 그가 이제 그 좌파 어떤 이런 이념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지금 한 40대 중반 이후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좌파에 굉장히 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참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분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평양 같은 경우 이 북한 지역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 더 정확히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1.4 이후에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기반 세력이 누구냐면 북한 교회예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사실은 이렇게 세력을 크게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 후퇴 때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내려왔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이 교회,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얼마나 이 좀 파괴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교인들이 사실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당시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북한에서 이 공산 치하에서는 이게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구나. 아예 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이 반공 사상이 깊은 사람이 누구냐면 실향민들입니다. 그 자손들이에요. 왜? 자기들 세대가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집도 잃죠, 가족도 잃죠,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빈털터리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이 극심하게 이 환란을 많이 당했는지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중에 이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층들 중에서 물론 50대는 그래도 좀 덜하겠죠. 이 30대, 40대 이 층에서 이 정신없는 목사놈들하고 이 미친놈들이 좌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은근히 옹호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강의와 그런 세미나와 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엄밀히 얘기하면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적인 하나의 이념으로 부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공산주의도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나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레닌 같은 사람은 이 철학을 어떻게 형성했냐면 철학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본가들,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장 투쟁, 무력 투쟁도 하라고 이렇게 막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철학자이지만 혁명, 선동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초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영국에서 발달됐잖아. 영국에서 이제 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직물 기계가 발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자본이 막 축적되면서 폭발적으로 이 산업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이제 그 산업 혁명 초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가들이 그 노동자들의 희생을 조금도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짓밟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도 뭐 그 데모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냥 막 총을 쏘고 막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록펠러도. 오죽하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 록펠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저가 향한 악한 일은 씻을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엄청난 횡포, 엄청나게 노동자들이 정말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짓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 당시 정부는 이제 그런 노동자들의 그 어떤 권리나 권익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세상이 잘못되지 않느냐? 왜 저 부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왜 노동자들은 맨날 저렇게 희생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인류 역사를 이제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과 관계돼 가지고 이제 자본론, 어떤 공산주의, 유물론, 계급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가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류는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다 이거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진 자를 뒤집어 엎어라, 죽여라, 정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어라. 이게 사실 마르크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이제 자본론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이익이라고 하는 거, 생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인이 노동자가 되는데 왜 자본가가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마르크스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주인이 노동자가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야?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레닌 같은 사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뭡니까? 그 당시 러시아의 농민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많이 당했어요. 이 성직자, 귀족, 이 황제. 그러니까 레닌이 농민들을 향해서 저들이 망해야 된다. 저들이 없애야 된다. 러시아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자. 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그 마지막 로마노프 황제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디즈니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뭐야 그저 아나스타샤 같은 경우 그게 다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그 공주가 그 공주의 얘기를 이제 그린 그런 그 애니메이션 만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유물론, 물질주의입니다.
항상 물질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물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가장 싫어해요. 종교는 이 사회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자본가들이 종교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통치 수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혁명을 일으키라 그러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 먹었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사실 성직자들이. 성직자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일에 성직자들도 한편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왜 그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혁명가들한테 잡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도 왕과 귀족과 한편에 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일반 평민들을 그냥 억압하는데 많은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 카톨릭 이 사제들이 많이 아주 떼죽음을 당했다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아주 참 민중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흑펼기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모든 게 유물론, 물질주의, 현세주의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란 말.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에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자, 어떤 인간의 영적인 것 이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현상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예 흔적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가 되면 종교기관 자체가 없어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저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종교의 큰 건물이 있어요. 화려한 아주. 그 위에 건물을 뭐로 했냐면 황금으로 덧칠을 해버렸어요.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다른 건 다 때려 부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놨어요. 왜냐하면 대중들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러시아 종교의 건물을 봐라. 저게 황금으로 두른 저 황금이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 것이다. 종교가 대설하면 너희들 가진 걸 다 저런 식으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내버렸대. 그거는 안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기독교건 불교건 아예 싹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오직 물질. 이 세계는 오직 물질의 존재만 지어주고 인간 자체도 물질로 규정을 해버려요. 사람 자체도 물질로 규정을 하는 거 물질.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은 종교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가장 첫 번째 타켓이에요. 기독교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다른 종교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그러다 보니까 공산화가 되면 항상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도 이 북한이 저렇게 공산화된 이후로 교회를 제일 먼저 무너뜨렸잖아요. 교회를. 김일성이가 교회를 가장 먼저 교회를 타켓으로 목사들을 다 잡아들이고 장로들을 잡아들이고 교회 건물을 전부 다른 용도로 다 빼앗아 버리고 교회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생각 속에는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레닌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 물질, 오직 물질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노동자들만 있어야 된다. 자본가들이 있으면 안 된다. 자본가들이 있으면 탐욕 자본가들이 결국 이 세상 전부를 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생산의 모든 것들을 누가 소유합니까? 국가가 다 소유하잖아. 국가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다 소유했기 때문에 양식도 배급하고 일자리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모든 게 국가에서 다 생산, 계획, 수단 이거 국가가 다 통치하는. 이 개인의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네, 공산주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수단이나 이런 생산 수단 이런 것들 아예 인정을 안 되는 게 정통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제 소련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죠. 그러나 이 중국은 아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등소평이가 1976년도에 이 등소평이가 권력을 잡은 뒤에 등소평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를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이제 뭐예요? 자본, 사적 자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기묘한 체제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저렇게 지금도 공산주의 일당 체제이지만 자본은 어떻습니까? 자본은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사업 자본이 더 발달되는 것이죠 이제. 네, 앞으로 미국 이제 미국과 이 중국이 뭐 대등한 그런 그 뭐 이극 체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 마르크스의 사상 중에 자본 이 유물론주의를 좀 손을 본 거예요. 또 사적 소유에 대해서 허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허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조선 꼴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개인 물건은 귀중하게 여기지만 공공 물건은 어떻게 돼요? 개떡같이 쓰잖아요. 요즘은 좀 화장실이 덜하지만 옛날에 보면 화장실 공공 화장실 하면 뭐 정말 지저분해. 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화장실은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뭐든지 그렇다. 뭐든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줄 몰랐어요. 네. 성경은 인간은 어때요? 죄악덩어리,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자기만 아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할 때. 그러나 마르크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환상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우리 저 당장 북한도 보세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했지만 북한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 노동당 당원들. 왜? 지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군인. 이것들이 통일을 반대. 나머지 일반 인민들은 통일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놈들은 절대로 통일하면 안 돼. 왜? 자기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 북전에서도 옛날 구소련도 그렇지만 저 북쪽에 저 거지 왕국 보세요. 있는 놈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정일이가 이 술 파티 하면은 이 달러를 이만큼 뭉치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막 $100짜리 뭐 가지고 뭐 담배 피우고 뭐 별짓 다 했대요. 그 술 파티 하는데 보면. 그리고 여러분 김정일이나 이런 놈들이 그 먹는 음식 그거 여러분 메뉴 봤습니까? 김정일의 그 요리사였던 그 사람의 쓴 그 책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고급 뭐 그냥 전부 다 저 유럽에서 다 아주 친환경 술도 그렇고 최고급. 저 김정은이가 저놈이 평생을 그렇게 처먹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냐면 이 요리사한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그랬는데 우리 저 인민들은 뭘 먹고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언젠가 그 요리사한테. 그러니까 저 하는 집 보세요. 집불도 거지 나라에서 스키장 져갖고 누가 거기 스키 타러 갑니까? 누가 그 놀이동산 누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저놈이 지금 자기 세계 같지. 자기 세계. 더군다나 스위스에 유학 갔다 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통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응? 공산주의가 어떤 계급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평등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더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붉은 귀족이라 그래. 붉은 귀족. 옛날에 구소련도 최상층의 이 공산주의 이 노동당원들은 귀족이요, 귀족.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뭡니까? 완전히 다 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종북 좌파들은요, 이건 걔네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걔들은 정상적인 인간. 걔들은 정신병자도 더 못한 아주 완전히 걔들은 악마예요, 악마.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응? 여러분, 북한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70년대 김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월등했습니다. 앞섰단 말이에요. 왜냐? 모든 일제가 일제 시대, 일본이 일제 시대 때 산업 발전 시설을 어디다 뒀냐? 북한 쪽에다 다 뒀다. 거의 다. 왜? 일본이 대동아 전쟁, 즉 만주부터 해가지고 중국 전체 아시아를 먹으려니까 군대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군대 시설을 뒤에서 뒷받쳐줘야 되잖아요. 병참 시설을. 그럼 산업 시설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남쪽이나 북한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수력 발전소, 공장, 북한 쪽에다 다 일본 놈들이 거기다 다 세워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분단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기본적인 산업 시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월등. 남한은 당장 이게 통일이 되고 분단이 되고 난 이후부터 북한에서 툭하면 이 전기 발전소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해방 이후에 얼마나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저 나중에 전쟁 이후에 신속하게 복구, 산업 복구, 전기 시설 발전소부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그 양반이. 미국의 자본을 끌여 들어가지고 원조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을 그 독재라고 하는 놈들은 난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놈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역사를 알고 얘기해야 돼. 역사를.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전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대로 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북한이 6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떵떵거렸다고요. 그런데 70년대 되니까 박정희가 60년대 중반부터 혁명 이후에 경제화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그 10권짜리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르크스 같은 이멜다나 마르크스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 지배했어 봐요. 우리나라 지금 필리핀보다 더 못 삽니다. 거지꼴 돼요, 거지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 보세요. 걔네들 그 사람 사는 건가 그게? 걔네들 저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여자들 와 시집 온 거 보십시오 그거.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못 살았던 우리나라란 말이야. 60년대까지. 그러나 박정희가 경제발전 이룩하면서 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이젠 틀렸구나. 이젠 경제적으로 점점 격차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왕국을 수호하려고 만든 게 그게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황정엽 선생이죠. 그 양반이 만들었잖아요. 그 주체 사상. 근데 주체 사상의 근본이 뭐냐면 그 황정엽 선생님이 그 말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분의 그 책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인본주의래.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게 주인이 되는 게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 주체를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조선이 누가 주인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머지는 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벌어지고 안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제를 옹립하는 공산주의, 아주 이상한 변종, 돌연변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북한은 마르크스가 와도 아마 기절할 거예요. 무슨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가 있냐고. 무슨 공산주의가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공산주의가
저런 나라는 없었거든. 중국도 소련도 저런 식으로 안 했거든. 옛날 중공, 소련도 다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자기 내부에서 권력 교체를 했지 대를 이어서 권력을 쥐어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걸 한 거예요. 주체사상으로. 근데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 대학생들이 80년대 대학생 놈들 한심한 놈들이에요. 저는 뭐 80년대 대학생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이지만 이 80년대 대학 들어간 놈들이 이 머리가 아주 완전히 돌대가리 놈들. 이 주체사상 대학교 들어가면 이 주사파 놈들, 이 마르크스 이거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려 가지고 저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무슨 뭐 예전엔 38 지금은 486이니 뭐니 전부 다 걔들이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김일성 왕조 숭배하는 그 주체 철학이니 주체 사상이 물들어 갖고 지금도 저렇게 현실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건 철학도 아니에요. 사실 황장엽 씨는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인데 결국 자기는 이용당한 거예요. 자기는 이용당했거든요.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인민들의 복지와 평화, 정말 지상낙원 같은 공산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일성 왕조 국가 하는데 결국 자기는 협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년에 그 회의감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도 모든 걸 버리고 왜 여기 왜 왔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노후보장 받고 죽으면 될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다 왔잖아요. 가족들 다 수용소 끌려가서 다 죽고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인데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은 손 못 대요. 저 사람은 손 못 대면 주체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손 못 댄다고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정말 하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립해서는 안 되겠다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한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간을 숭배하는 것, 이 공산주의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게 이 주체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쁜 김일성 숭배, 김정일 숭배, 이제는 김정은 숭배죠, 김정은 숭배 이제는 세상에. 가지고 이런 그 체제 속에서 있는 이런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좌파는 또 뭐냐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좌파도 사실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긴 하지만 원래 유럽의 초기의 좌파 사상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돕는 게 좌파입니다. 원래. 왜? 부르주아와 좌파. 이 부르주아는 뭡니까? 가진 자, 돈 많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저들이 빵을 먹고 사는지 죽을 먹고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는 뭡니까? 그 부르주아를 상대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게 좌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는 누굴 옹호합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옹호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보면은 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좌파에 빠진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인들 보면은 참 어떻게 저 정신 나간 놈들이네.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로 잘 먹고 잘 살고 뭔 말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데 여기서 이 나라에서 무슨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나라가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 미국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독재 비슷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이란 나라도 원래는 안 그랬지만 상층과 하층이 딱 계급이 구분돼 있어요. 계급이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이 권력이라든가 부의 세습이라는 게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독재 국가니 뭐가 어쩌고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지할 말 다 하고 사는 나라인데 뭔 짓을 해도. 얼마 전 우리나라 삼성이 뭐 기업 뽑는다고 했을 때 막 여론 들끓어놨잖아요. 아니 삼성이 자기가 자기네들 일꾼 뽑는다는데 뭘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쟤들이 자기가 삼성이 자기네들 일꾼 뽑으면 자기네들씩 뽑는 거지 무슨 뭐 대학 서열화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딱 어때요? 폐기시켰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미국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인 애플이 자기 마음대로 뽑는다면 그 비판 누가 합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꼴이.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뭐 인재를 뽑는데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네들 회사 자기가 필요한 기술자 인재 뽑다는 데는 뭘 그걸 가지고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들그러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 빨리 좀 미국으로 본사 옮겼으면 좋겠어요. 중국이나 북경이나 미국으로. 북경에 간다면 중국에서 아마 그냥 10억 인구가 아마 만세를 부를 겁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속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 대기업 이 반정서도 그렇고. 응? 지금 이렇게 경제가 그나마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대기업들이 그나마 하는 건데 자기네들 수익과 세금이 다 그런 데서 주로 나오는데도 너무 배부른 소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안 들어간 데. 심지어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이 검찰이나 판사 검사 놈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생각이 아주 완전히 사이코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가 예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노동과 산업의 발전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천년만년 그 산업혁명 초기 시절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꿈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저 현대 같은 데 보십시오. 완전히 저기 노조 왕국이잖아요. 쟤들은 지 멋대로잖아요. 저것들. 우리 여기 현대 없죠. 노동자 없죠. 노동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들 멋대로잖아요. 지들 멋대로. 걔네들 연봉이 1억이 가까워요. 그런데도 툭하면 대마고 상여금이 어쩌고 저쩌고. 현대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 그래야. 네? 여러분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을 계급 투쟁으로만 여겼지 역사라고 하는 게 어때요? 선하게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하는 것도 그거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시간이 가면 그 문제를 자꾸 고치잖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는 우선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 활동 자체를 공산주의의 위협이 되는 거로 봅니다. 공산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생겨난 지역이 유럽 자체가 어때요? 가톨릭과 기독교의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러면 꼭 정말 노동자들을 억압했냐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휴머니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노동자들을 이용먹는 도구로 쓰이는 종교라고만 본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뭡니까? 인간이 물질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규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인간 자체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인간 자체가 영혼이 있다든가 정신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다 이거. 저는 의자나 무슨 난로나 인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 인간은 자유를 꿈꾸고
또 예술을 할 수 있고 문화를 창조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에 담겨 있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는 인간이 어때요? 서로 공평하게 나누면 다 만족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내 거보단 남의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거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같은 걸 줘도 다른 애께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게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항상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이 더 많고 탐나게 보여요. 그러니까 뺏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또 뭡니까?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세상이 발전을 적어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발달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인간의 타락, 인간의 정신적인 이런 발전 이런 거를 마르크스는 전혀 이런 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기 사도들이 교회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죠. 왜? 초기 사도들의 그 교회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눈 것이지 강제로, 법으로, 칼로, 총으로, 혁명으로 네 거 내 거 없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어때요? 안 되면 총으로 다 뒤집어 엎어라. 다 죽여라. 전쟁과 테러가 뭐든지 해서라도 다 공평하게 나눠라. 이게 마르크스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이것이지 강압이 아니죠. 강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것이. 거기에는 이기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자아숭배도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지상에는 너나 나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으니까 서로 이익이 충돌하니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는 뭡니까? 적어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대항하면서 이겨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초기에 무슨 선전을 했냐면 공산주의가 되면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선전했어요.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그러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에는 지옥이 돼버렸어요. 아주. 지상 지옥. 저 당장 북한을 보세요. 저게 지옥이지 저게 낙원입니까? 예? 근데 저길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왜 여기서 버팅기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석기 같은 놈은 빨리 그 낙원에 가지. 이정희도 마찬가지고 빨리 저 낙원에 가지고 왜 이 독재 국가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받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저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들이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저 북조선으로 가가지고 저 낙원에서 그냥 강냉이죽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냉이죽 먹고 인민복 입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지상에 낙원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세워질 것이다. 평등할 것이다. 공평할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 없애버리잖아요. 없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스란히 보존해갖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실 게 아니라 없애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재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한 구조, 악한 정치, 악한 사상이 있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그 운행 발전의 계획 속에는 그런 악한 것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써서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단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낙원을 우리는 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낙원이 있다는 그런 환상도 사로잡혀 우리는 순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죄와 악이 지배하고 악인이 있고 또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곳이에요.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나 좌파들은요 그런 망상과 환상을 정말 이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그거에 거기에 대한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 죽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어요. 다 비참합니다. 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져봤었던 자들이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숙청당했어요. 거의 다 숙청당했습니다. 6.25 해방 이전에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 해가지고 올라간 많은 문학의 인사들, 뭐 예술가들, 뭐 특히 예술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미친 애들이 많잖아요. 환상을 많이 가지고. 걔네들 다 올라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60년대 다 숙청당해 버렸어요. 다 뒤졌단 말이에요.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 놈들이 기껏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이 이 30대, 40대 애들도 큰일이에요. 아주 그 나이 처먹고도 나이가 40 처먹고도 좌파나 공산주의에 빠지는 건 그거는 걔들은 그 완전히 그 걔들은 그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50 먹고 그런 건 빨리 저 북망산으로 가야 되고 고려장으로 가야 되고 제발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적어도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나 좌파하고는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또 그들이 말하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자꾸 매스컴에서 막 그 부패와 그걸 막 드러내서 기독교의 우파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좌파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의 그 교활함도 주의해야 돼요. 저는 대형 교회나 우파의 그걸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존재해야 돼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틀려요. 저는 한 번도 대형 교회를 이런 목사들을 정치적으로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디까지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비판해야지 정치적으로 비판하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관점으로 비판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일부 요 개혁이라고 하는 간판을 띈 요 세력들 중에 정치적으로 교회를 교묘하게 올가매 갖고 무너뜨린 자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여러분 그걸 딱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딱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우파에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우파에 있다 보니까 이 좌파나 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애들이 교회를 자꾸 걸림돌을 여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을 우파의 핵심적인 멤버 기독교 목사들이나 교회를 좀 뒤집어 엎자. 이 사회에서 좀 저들의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털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털어보니까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상외의 효과를 너무 많이 거둬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가 현재 그래도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또 이게 좌파 정권이었으면 기독교는 아마 날마다 교회는 맨날 저 시사방송에 나올 거예요. 들고 파거든. 이 지금 방송이나 연예 문화계들은 전부 다 좌파 애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세요. 그 똥요인이라고 하는 영화, 그 변호인, 똥호인. 그 변호인 그거 뭐 몇백만이 봤다고 했죠. 그런 쓰레기 같은 영화 뭘 볼 게 있다고 그걸 몇백만 봅니까? 그거. 얼마나 볼 게 없으면 그걸 보느니 차라리 겨울왕국을 보지. 겨울왕국 보니까 또 마법 위도만 마법. 겨울왕국도 그 마법으로 시작해서 마법으로 끝나더만. 여러분 보세요. 제발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하는 측이 있고 아니면은 뱀처럼 이게 서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 예?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 말씀을 두고도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부조화를 이룰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보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왜 조화가 없을까? 제가 아까 좌파 얘기했지만 여러분 좌파가 유럽 같은 좌파는 좋은 거예요. 이 사회의 약자, 가난한 자. 예? 지금 우리 사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좌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젊은 애들 대학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되고 어려운 거. 그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 예? 또 노인 문제. 우리 사회 복지 문제. 좌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슨 놈이야. 지금 이 사상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무슨 그런 걸 무슨 독재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좌파들은요. 이게 어디 가서 이거 유럽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유럽의 사회주의 좌파 정권들 보십시오.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 사회를 보편적으로 균형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걔들도 배운 거예요. 걔들도 그 50년대, 60년대 그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좌파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사회에서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생존을 못 하겠구나. 방향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걔들이. 근데 우리나라 좌파나 공산주의 좌파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고 사회 실제적인 좌파들이 손을 대야 될 것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되려면 그런 좌파를 하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의 그 권리,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좌파를 해야지. 그게 진짜 좌파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주체 철학이. 여러분 이번에 이석기 그거 보십시오. 걔네들. 쟤들이 그 정상적인 애들로 보입니까? 보세요. 아주 공산주의 전형적인 전략을 쓰는. 자기들이 약할 때는 순한 양이에요.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자기들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일 애들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강남 좌파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놈들이 뭡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거 처먹고 다니면서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자본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독재가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차라리 거지들이 그런 얘기하면 충분히 공감이 나가죠. 저 강남에서 제일 잘 처먹고 잘 먹는 애들, 학교도 잘 나온 놈들, 수시로 외국 해외 여행도 다니는 녀석들이 한국이 뭐 독재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니 무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는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자기들은 조금 더 희생 안 하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놈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도 큰일이에요. 개혁주의권내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맨날 청교도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청교도 찾아야죠. 그러나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청교도적 개혁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맨날 고려짝 300년, 400년 전에 가서 꿈꾸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또 하긴 하면 몰라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충분히 이거 다 강의는 못했지만은 대충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이따 그룹 토의할 때 하여튼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교리가 이끄는 삶은 뭐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